네, 안녕하세요. 기체를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특강에서 다 같이 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중요한 개념들 까먹으시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형광펜을 쳐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제 요런 개념도 있었지. 액체와 고체에는 요런 개념이 있었구나.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대표 문제인데요. 테마 대표 문제이고 9월 모평에서 같이 풀어봤던 제가 업로드 해드렸죠. 요 문제와 요 끝에만 차이가 있고 똑같은 문제죠. 요 차이만 있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문제대로 여기를 내고 싶었다면 사실 여기를 이 문제대로 여기 내고 싶었다면 여기 막아버리고 여기 막은 다음에 여기 막은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360 이렇게 줬으면 되겠죠. 막아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높이 올라오고 여기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360이다 이렇게 줬으면 되겠죠. 그런데 뭐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바꾸는 거나 이렇게 열어두는 거나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x 기체의 증기압과 px 찾고 그 다음에 h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뭐 당연히 식을 써야겠죠. px랑 660이랑 더했을 때 우리는 대기압과 같아져야 되니까, 왜냐면 요 압력, 여기 압력 더하기 이 압력은 대기압이랑 같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공식만 써도 px는 100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수능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100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h 찾는 거니까 h는 여기가 100이었기 때문에 100 더하기 h는 400이 아니라 여기 360이라고 했는데 왜 또 400이래요? 제가 바보죠. 360과 100의 차이 260 이렇게 해서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깼네요. 요거는 재작년 수능이네요. 이게 벌써 올해 2026학년도 수능이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1번 이렇게 풀어주고 요것도 이제 수능 나왔으니까 9월에 요렇게 문제를 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문제가 또 이제 똑같은 닮은 꼴 유형이 나왔으니까 이제 정형화 됐죠. 이제 무조건 문제를 읽지 않아도 요 문제 형식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머리에 뻔해요. 무조건 식을 쓰는 거죠. px 더하기 h1이 760것 같고 px 더하기 h2는 py와 같으며 py 더하기 h3는 760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식을 쓰고 요거에서 이제 문제가 걸리겠죠. 그래서 기억에 어떤 식으로 푸냐, 요 식으로 풀면 되겠죠. px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만 이항해주면 답은 2h가 아니라 h-h1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 기억이 틀렸으니까 1번 4번 지워주고 우리는 바로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풀겠죠. 여기서 니은을 풀어도 똑같아요. 니은이 틀리면 다 이제 답은 정확하게 그냥 3번으로 나오는 거고, 디귿이 틀려버리면 답은 2번으로 나오는 거겠죠. 이럴 때 그냥 니은 어쩔 수 없죠. 경우에서는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니은 보는 거죠. 니은은 그냥 눈으로 보면 요 압력 더하기 요 압력에서 얘를 더해줘야지 얘가 더 이제 증기압력이 이제 같은 크기가 되니까 분자 간의 인력은 결국에는 이제 그 기체의 증기압력을 보는 건데, 증기압력이 높을수록 분자 간의 인력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py의 증기압력이 더 높으니까 분자 간의 인력은 어때요? 인력은 더 낮다라고 보면 되고, x가 y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다. 3번 지워지고요.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이렇게 부등호가 나온다.
뭔가 느낌이 있으신 분은 바로 틀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위에 다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얘네들만 남아야 되니까 py와 px를 다 없애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두 개가 같죠. 760, 760. 그러면 px 더하기 h1은 py 더하기 h3라는 식을 만족하고 이 py가 이렇게 있으니까 py만 남기고 다 넘겨주면 px 더하기 ph1 더하기 h3는 py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되고 결국에는 이 왼쪽에 있는 식 요거랑 같게 되는 거죠. 같으니까 요거 지워지고 h2는 h1 더하기 h3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를 하나 풀었는데 이 문제를 하나 푸니까 이 문제를 푸니까 요거는 두 개의 더하기로 정리가 될 수 있구나. 그럼 어때요? 나중에 이런 문제 하나 나오고 리을 보기는 없죠. 사실 리을 보기는 없는데 하여튼 보기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h2 더하기 h2는 h1 더하기 h3냐 이런 보기를 참인 보기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거 두 개 더한 게 이게 같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걸 그대로 9월 모평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봐요. 9월 모평 이거를 지금 저랑 풀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이걸 저랑 처음 9월 모평 해설을 안 보신 분은 저랑 처음 풀게 되는 건데 문제를 읽겠죠. 지금 표는 이걸 왜 푸냐면 이따가 이거 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여기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지금 푸는 거예요. 이 7번을 표는 T의 도에서 A에서 C 증기압력을 나타낸 자료이고 자료 줬죠. 증기압 X와 Y는 각각 넣은 후 T도에서 평행했더란 것이고 A, C 중에 하나고 얘네들은 이제 A에서 B, C 중에 하나고 H1은 H2 요게 H1이 H2의 2배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요거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사실 뭐 식을 써서 풀면 되는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사실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지금 x가 a 아니면 b일 확률이 높죠. c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a였을 때 어떻게 되나 b였을 때 어떻게 되나 라는 걸 가지고 그냥 한번 적용시켜 보면 돼요. 만약에 b라고 생각하고 215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 h 만족하려면 445가 나와야 되죠. 그럼 벌써부터 느낌이 이상해요. 왜냐면 지금 215를 넣어서 700 제가 잘못 풀었네요. 700이니까 500 76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215를 넣고 보니까 H1은 545mm Hg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거의 반 272.5가 나와야 되고 그럼 얘는 이 두 개 275와 215를 더한 487 어쩌고저쩌고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 위에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B가 아니네. B가 아닙니다. B가 아니죠. B가 아니라는 거예요. B가 아니에요. 그럼 A를 넣어보는 거죠. A를 넣어보면 되죠. 왜 이럴까요? A를 쓱 아니 어떤 분은 A를 그냥 바로 넣을 수 있죠. A를 그냥 저는 답이 A이기 때문에 B를 일부러 넣은 거고 A를 이제 넣어서 100이라고 생각하면 여긴 660이 나올 거고 그럼 330이 나온 상태에서 이 Y는 이 두 개 더한 거 430을 만족하니까 얘가 C고 얘가 A구나 이렇게 검산까지 끝냈으니까 X는 C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H3까지 430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체크하면 이제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9월 모평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뭐 식으로 써서도 아마 제가 풀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고 나서 제가 이걸 왜 풀었냐면 지금 다른 게 밑에 풀었던 거랑 다른 점은 여기가 대기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대기압이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대기압이라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뭐 제가 지금 여기가 뚫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H3가 여기가 지금 원래는 430이었죠 진공에서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건에 의해서 760이 누르고 있죠. 그럼 얘 수은의 기둥이 분명히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에 차이가 얼마가 나오죠? 330이 나오겠죠. 왜냐면 430과 330을 더해야 760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 7번 문제에서도 성립을 하는구나. 결국엔 660과 330 두 개를 더한 게 660 만족하니까 지금 요 우리가 풀었던 아까 리을 보기 그러니까 뭐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 이거 기둥 제일 큰 거 이 기둥 제일 큰 거는 이 기둥 제일 큰 거 이 기둥 제일 큰 제가 뭔가 지금 식을 잘못 썼나요? 식을 잘못 썼죠. 제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죠. 지금 그림으로 봐도 뭔가 이상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넘어가면 H3 제가 무슨 소리야 얘가 왜 이러나 싶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제일 작은 것들, 그러니까 작은 것들과 중간 거 더한 게 제일 큰 높이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위에서도 적용시켜봤죠. 대기압 뚫어버린 다음에 대기압으로 누르고 330 더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제일 큰 거랑 작은 거 두 개에 더한 게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나오면 리을 보기에 H 가장 1등은 두 번째, 세 번째 더한 거랑 같다. 요거는 이제 안 풀어도 아는 거죠.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보기에 이거 나오면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두 개의 문제를 2025학년도 수능과 달문법 문제를 같이 이제 9월 모평과 연계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고 이제 2점 테스트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고체 빈칸 채우기 문제죠. 빈칸 채우기 문제고 결정성 고체는 결정을 이루는 입자간 화학 결합의 종류에 따라 뭐 이렇게 원자 결정, 이온 결정, 분자 결정 여기 나온 이 세 가지 결정과 금속 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억은 결정을 이루는 입자들 사이 공유 결합 끝났죠. 공유 결합이니까 어떤 결정이어야 돼요? 공유 결합이니까 원자 결정이어야죠. 그리고 니은 양이온과 음이온 끝났죠. 이온 나와야 되죠. 그럼 답은 2번 체크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림은 A와 B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는 A와 B 중에 하나다. T2에서 380에서 A의 안정상은 두 가지다. 결국엔 이 상평형 그림의 그림 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A는 요 온도 T2랑 380의 선 라인의 위에 있어야 된다. 그게 A다. 그러면 가는 자연스럽게 B다. 이렇게 나오고 기준 끓는 점은 B가 A보다 기준 끓는 점 이렇게 선 그으면 A가 B보다 크죠? B가 A보다 높다.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물어봤으니까 같은 온도에서의 증기압을 보면 되는데 증기압은 누가 더 이제 낮게 되는 거죠? 누가 더 낮냐면 A가 더 낮죠. A가 더 이제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더 낮으니까 인력은 어때요? 더 크겠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건 니은은 맞겠죠. 그래서 기억 지우고 니은 맞다. 그리고 T1에서 380mmHg에서 안정한 비해상. 지금 깔끔하게 그냥 안 보이니까 지우면 여기인데 여기 액체냐? 액체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요 라인 이렇게 아래 있으면 기체고 요 라인 위에 있으면 액체인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물의 상평형도를 생각해 봤을 때 요게 지금 여기 이 선의 일부를 가져온 게 바로 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액체, 이쪽이 액체고 이쪽이 기체다. 그래서 이쪽 부분인 여기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그래프 아래쪽에 있으니까 기체다. 아, 액체가 아니고 기체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된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3번 요거는 이제 밀도에 대한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사도시에서 가장 이렇게 위로 큰 상태를 나타내니까 요건 이제 밀도라고 안 줬어도 밀도인 걸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은 물의 밀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이너스 2도씨의 얼음은 0도씨의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그럼 더 무거워야 된단 말인 거죠. 근데 딱 보면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어느 게 더 무거죠? 밀도가 더 높은 게 어디예요? 요게 위로 갈수록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아요. 마이너스 2도의 얼음을 0도씨의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그런데 여기에 착각하는 게 지금 0도씨의 물이에요. 0도씨가 지금 여기도 0도씨고 여기도 0도씨인데 물이니까 액체잖아요. 액체. 물이니까 액체. 그러면 지금 어디에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죠.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고체가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지금 결국엔 비교해야 되는 점들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2도씨의 여기 얼음과 0도씨의 물, 여기 빨간색 두 점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도씨의 얼음은 0도씨의 물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가볍죠. 그러니까 가라앉는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겨울철 강물이 표현부터 어느 현상은 기억과 니은 구간의 밀도차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맞는 거죠. 물은 이제 가장 무거우니까 밑에 이제 깔리는 거고, 이제 얼으면서 이제 표면이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얼으면서 위로 올라가게 돼서 위에는 얼고 밑에는 이제 안 얼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뭐 상식적인 선에서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0도씨 1g의 물이 모두 0도씨 얼음으로 될 때 증가한 부피는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1g이 나와 있고, 그러면은 부피분의 이제 질량이 이제 밀도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물에서의 이제 부피를 나타낼 때 쓸 거고, 그리고 부피분의 1은 B는 얘는 얼음에서의 부피를 나타낼 때 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싹 자리를 바꾸면 A는 부피분의 물의 부피가 되는 거고, 싹 자리를 바꾸면 부피는 얼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싹 지우고 이렇게 나왔고,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더 작아야 이제 얘가 부피가 더 작아야 부피가 더 작아야 밀도가 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얘 물의 부피가 더 작아야 밀도가 클 거 아니에요. 얘 A가 클 거 아니에요. 작아야 A가 큰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부피의 차이를 구하려고 증가한 부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식을 써줘야겠어요? B1 얼음의 부피가 더 클 거니까 부피에서 A분의 1 이렇게 얼음의 부피에서 물의 부피를 빼주면 그 증가한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여기 양변에 다 A를 곱하고 위아래죠. 양변이 아니라 위아래 B를 곱해서 이제 AB분의 A-B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 디귿은 정답이 되네요. 디귿 맞으니까 답은 이렇게 4번이 나오고. 아니 나는 다 좋은데 너무 지금 헷갈린다. 나 이거 문자로 푸는 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푸는 거 좀 그러시는 분들은 보세요.
그럼 A에다가 0.5를 넣고 A에다 0.5를 넣고 B에다가 0.2를 넣는 거예요. B에다 0.2.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되죠? 2가 나오죠.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옵니다. 5. 그러면은 지금 A가 2분의 1이고 B가 5분의 1일 때 이 두 개의 부피 차이는 이 둘의 부피 차이는 3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넣어서 3 나오면 나는 그냥 맞다고 할래. 이렇게 풀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분의 두 개 곱한 거니까 10분의 1. 그럼 요거 10분의 1 분의 10분의 1로 다 통분해서 5 마이너스 2는 지워지고 5 빼기 2는 3이 나오죠. 그러니까 5랑 2랑 빼준 게 3이 나온다. 이렇게 검산해서 식으로 이렇게 식을 써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여기에 조건 위배되지 않는 선 1보다 작은 A, A보다 작은 B를 넣어서 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요게 3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푸셔도 뭐 상관없고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까지 풀었고요. 4번은 그 표면 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딱 봐도 여기는 지금 이게 표면 장력이 큰 거고 여기는 작은 게 이렇게 나오네요. B는. 그래서 온도와 부피가 같은 A, B 액체 방울을 플라스틱 판에 떨어뜨린 모습을 나는 에탄올의 T도에서 에탄올의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표면 장력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A와 B는 각각 에탄올과 물 중 하나다. 그러면 지금 지금 보면 에탄올이 농도가 증가할수록 표면 장력은 줄어드네요. 그렇죠? 순수한 물 100%가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니까 순수한 물의 농도 100%가 50%물, 50% 에탄올의 표면 장력 바로 여기죠. 여기보다 더 크니까 물의 표면 장력이 더 크구나 에탄올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물, B는 에탄올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문제를 풀면 T도에서 표면 장력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 기억 없는 친구들 다 지워지고 여기서 이제 니은이 맞으면은 이제 또 근데 니은이 맞으면 디귿까지 확인해야 되고 디귿이 맞으면 5번이 정답, 니은이 틀리면 1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풀겠습니다. 표면 장력은 물이 에탄올보다 크다. 이거 그냥 아까 말했던 설명에서 그대로 풀렸죠? 그럼 3번 아니면 5번이고 같은 질량 A, B를 혼합한 T의 도시의 용액에서 T도시의 A를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리면 혼합 용액의 표면 장력이 커진다. 지금 같은 질량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질량이잖아요. 딱 농도가 50%니까 네, 50% 농도 50g 더하기 50g 분의 50g을 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물을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계속 떨어뜨린다는 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래프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디귿도 맞는 보기라서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었고 지금 문제가 8문제, 12문제, 12, 14문제. 14문제니까 딱 이제 여기까지 풀면은 10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8번까지 풀고 9번에서부터 3점짜리까지 이렇게 쫙 풀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금속 결정 요거 문제 결정 구조 이제 문제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냥 문제를 사실 보면 단일 세포를 나타내는 거고
카톡이 왔네요. M의 단위세포의 한 변의 길이가 A다. 사실 뭐 A인 거 주고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일반화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화투에서는 이 격자, 이 한 변의 길이랑 이 한 세포의 그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관계식이나 이 세포 안을 차지하고 있는 이 원자들의 부피 분율 이런 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길이가 A인 정육면체 이런 건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하나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문제를 읽는 거죠. 녹는 점이 일정하다. 이거는 개념적인 문제죠. 결정성 고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녹는 점이 일정하려면 결정성 발음이 제가 안 좋네요. 결정성 고체냐, 여기 배열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녹는 점도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복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워지고, 저는 이제 니은을 딱 보면 여기 채심이 아니죠. 면의 중심에 세포 이렇게 반쪽짜리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면심이다. 그래서 면심이니까 5번 날라가고,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근데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는 4이다. 이거 너무 쉽죠.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3번. 해설할 것도 없죠, 사실. 요런 거를 문제를 막 이제 근데 이게 뭐 이게 그림이 이렇게 딱 이제 뭔가 깔끔하게 그려졌을 때는 대충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딱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뭐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일단 5번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그 개념적인 게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딱 화투에서 물어보는 범위 내 수준에서까지만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번은 1atm W 물과 W 그다음 똑같은 거 A 친구를 동일한 열원으로 동일한 열원으로 가열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똑같이 열을 줬는데 너 얼마나 온도가 잘 변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온도가 잘 변한다. 변하기 쉽다. 변하기 쉽다. 그러면 비열이 낮은 거죠.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물은 비열이 높은 거라고는 알고 있죠. 근데 애초에 물과 A를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열원으로 가열하는데 온도의 변화율이 A보다 더 어때요? 늦죠. 느려요. 70도 도달하는데 물은 거의 한 4분 정도 걸리고 A는 3분 만에 70도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제 A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봐도 여기는 이제 100도씨라는 걸 우리는 대략 눈치를 챘을 거고,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액체 상태에서의 비열은 물이 A보다 크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냐, 요게 비열의 크기를 판단하니까 완만하니까 비열이 크다. 맞죠? 기억은 맞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억이 없는 2, 4번 지워지고, 분자 사이의 인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1ATM에서 끓는 점이 A가 더 높으니까 그래프를 우리가 3평형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가 이제 70도 여기가 100도라고 했을 때 여기가 760이면 여기는 물인 거고 여기가 A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으니까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더 낮으니까 인력은 물이 더 크다. A가 B보다 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지워지고 니은 지워지니까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1ATM에서 20도씨의 AW를 동일한 열원으로 3분 동안 가열했을 때 A의 온도는 80도다. 이게 지금 이것도 여기서 보면 20도씨래요. 그럼 20도씨면 대략 여기쯤이겠죠. A가 대략 여기쯤일 겁니다. W를 동일한 열원으로 3분 가열했을 때 동일한 열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3분 가열하면 A의 온도를 찾으는 아니 지금 대충 이렇게 대충 봐도 대충 본다고 해도 여기 기울기를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풀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 60 차이니까 기울기가 20이죠. 그럼 20x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y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20도씨 20도 y가 20이어야 되니까 여기 x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1 x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그러면 0.5분 0.5분에 3분을 더하면 3.5분 이렇게 되겠죠. 3.5분 뭐 이렇게 해서 뭐 식을 써서 이제 풀라는 의도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A의 끓는 점이 70도이기 때문에 이 온도가 기차가 돼서 80도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3분으로는 무리가 있다. 여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냥 디귿은 이렇게 진짜 뭐 관계식을 써가지고 1차 방정식을 써가지고 넣어서 3.5분에서는 여기 70도니까 안 된다 이렇게 풀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끓는 점이 70이기 때문에 80까지 3분 내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답은 디귿이 틀리니까 1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설이 좀 궁금하네요. 이 디귿을 진짜 그 식을 써서 풀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이거 끓는 점이 70이기 때문에 80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푸셨는지 그건 해설을 안 봐가지고 8번까지 풀고 한번 6번 해설 디귿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7번 이렇게 뭐 실험 문제죠. 실험 그림은 액체의 표면 장력 알아보기 위해 T도에서 물 위에 떠있는 스티로폼 배의 옆에 A 지점 비눗방울 여기서 비눗물 떨어뜨리자 A의 지점의 수면의 표면 장력의 변화로 인해 B 쪽으로 배가 이동하였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당겨진 거잖아요. B 쪽으로. 그렇다는 건 여기서는 힘이 약해지고 여기서는 힘이 그대로니까 힘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힘이 그대로고 여기는 그러면 끌려가려면 여기가 힘이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 장력이 약해져야 된다. 그러면 약해지게 하는 요인이 뭐였냐? 비눗방울이라는 거죠. 비눗물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표면 장력이 큰 물질을 섞으면 표면 장력은 커진다. 표면 장력이 작은 물질을 섞으면 표면 장력이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표면 장력이 작은 물질을 섞으면 표면 장력이 작아져서 큰 쪽으로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라는 거네요. 비누는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 수를 감소시킨다. 결국에는 뭐 수소 결합 수를 감소시킨다. 이거 맞다고 봐야겠죠. 왜냐면은 표면 장력을 결합을 힘을 이제 힘에 이제 영향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합 수가 감소돼야 이제 여기서는 서로 간의 그런 당기는 그 표면 장력을 약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합수를 감소시킨다. 표면 장력은 물이 비누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맞으니까 일단 답은 5번 아니면 3번이고, 플라스틱 판에 위에 놓은 같은 질량의 액체 물방울의 모양은 비눗물이 물보다 더 구형에 가깝다. 이 디귿이 틀리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기억을 잘 모르겠다. 세모 치세요. 그럼 모르겠으면. 그런데 디귿이 틀렸다. 디귿이 틀렸잖아요. 왜냐면은 더 표면 장력이 물이 더 크기 때문에 비눗물이 물보다 더 구형에 가깝지 않은 거죠. 그럼 디귿을 다 지워버리면 결국에는 기억은 다 맞는 보기 1번과 3번에 다 있으니까 결국엔 맞는 보기고, 니은으로 결판이 나는데 니은은 물이 비눗물보다 당연히 크니까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증기압에 관련된 실험이다. 또 이제 요거 실험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했던 그런 문제들이 나오네요. T도에서 진공 상태의 플라스틱 안에 일정한 X에 넣어주는 충분히 시간이 흐르는 후 기운 높이 차이를 확 측정한다. 그럼 결국에는 PX 더하기 HX는 760이 되는 거고, PY 더하기 HY는 760이 되는 거고, 여기 똑같이 지금 똑같이 이제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죠. 다 해서. 그리고 온도를 올려서 H가 0이 된다. H가 0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끓는 점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결국에 HX가 0이 될 때의 온도가 끓는 점이라는 거죠.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니까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그러면 이제 이 끓는 점을 비교해서 또 인력을 이제 찾을 수 있겠죠. X가 더 큰지 Y가 더 큰지. X보다 증기압이 작은 Y로, X보다 증기압이 작은 Y로. 여기 힌트를 다 줬죠? X보다 증기압이 작은 Y로. 그렇다는 건 Y가 인력이 어떻다는 것, 인력이 더 크다는 것. 인력이 더 크다는 거니까 HX보다 HY가 어때야 돼요? 더 커야겠죠. 왜냐면은 인력이 더 이제 크니까 증기압이 낮을 거 아니에요. 증기압이. 그러니까 PY가 PX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증기압이 인력이 더 커서. 증기압이 작으니까 이렇게 H는 그 거꾸로. 이게 두 개 더해야 760이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했을 때 76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문제를 보면 되겠죠. 가에서 측정한 T에서의 증기압력은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 센치로 줬네요. 센치로 줬으니까 76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되는 거고, 나에서 측정한 액체의 온도는 XL의 기준 끓는 점이다. 기준 끓는 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여기 대기압이 중요하죠. 기준 끓는 점이 이제 1atm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개념적으로 이걸 틀리게 문제를 내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개념 자체가 기준 끓는 점은 1atm에서의 끓는 점이기 때문에 76인 거, 760mmHg인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맞다, 니은 맞으니까 니은 없는 3번 틀리고. 그럼 답은 무조건 이제 2번 아니면 4번인데, 디귿 틀렸다고 했네. 뭐야, 니은 맞았고 디귿은 기준 끓는 점이다. 여기 니은까지 맞았다고 했으니까 디귿도 디귿만 있는 거 틀리죠. 그래서 2번, 4번 중에 하나고, 측정한 YL의 HY는 HY가 여기 있죠. HY는 가에서 HX보다 크다. 큰 거 맞죠? 방금 문제 풀기도 전에 이미 다 분석해 놨기 때문에 그냥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크다. 여기서 크다. 그냥 답은 4번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번까지 쉬고 9번부터 3점짜리까지 다 풀기로 했으니까 6번 요 디귿 해설만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7번의 기억도 좀 찝찝했으니까 개념적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설은 8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1ATM에서 80도까지 도달하기 전인 70도에서 A가 끓기 시작하면서 기체로 상태 변화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80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근데 이제 기체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80도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문제의 조건에 뭐 기체, 그래서 진짜 아까 저처럼 꼼꼼하게 풀려고 했으면은 그 y는 20x 더하기 10 요걸 하셔가지고 0.5분 이걸 하셨으면 되죠. 그럼 5분 안에 커트라인 나오니까 결국엔 70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요. 깔끔하게 풀려면. 그리고 기억은 비눗방울을 떨어뜨린 A의 수면에 표면 장력 감소로 표면적이 증가하여 B 지점 쪽으로 배를 밀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비누는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 표면 장력이 뭐냐? 표면 장력이 뭐냐? 표면 장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 앞에서 표면 장력에 대한 뭐 공식 같은 건 없었는데 뭐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표면 장력에 대한 그 공식 같은 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걸 이제 통해서 뭐 결국에는 여기서 표면적이 증가해요. 표면적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요런 개념들에서 이런 개념들이 어디에서도 뭐 쓰이냐면 그 폐에는 이제 페포 세포들이 있는데 페포 세포들에서도 페포 세포가 뭐 종류가 뭐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종류가 있고 한 가지 종류에서 요 종류에서 계면활성제가 나온다. 계면활성제가 나온다. 제가 다 까먹어서 요 개념만 어렴풋이 이제 기억나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폐에는 페포, 그리고 페포 세포에는 어떤 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세포에서 계면활성제가 나와서 계면활성제가 나와서 이 폐에 공기가 이제 그러니까 나오고 이제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요 이제 표면 장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계면활성제가 표면 장력을 컨트롤한다. 이 비눗물이 결국 이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요 표면 장력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이제 요 기억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요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설명 못 들었다면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 개념을 외워두시면 돼요. 결국 비눗물이라는 건 계면활성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이건 표면 장력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까지만 이렇게 개념 하나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는 풀었고 이제 조금 쉰 다음에 녹화할지 아니면은 좀 나중에 녹화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8번부터 3번까지 3점짜리 문제 끝까지 풀고 액체 고체에 대한 또 문제풀이 강의도 2개의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그 문제 같이 8번까지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제 9번부터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요 요게 요 느낌이 제일 뭐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 뭐지 같이 다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은 문제여서 네. 그럼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고요. 네, 영상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녹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